안녕하세요. 파이사랑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또 아침에 방송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회사를 일단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손가락을 예전에 여기에 다쳤었잖아요.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수술을 받았었는데 아마 제가 회사 들어가서 한 2년 전쯤? 그러니까 회사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 상해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에는 어디 이렇게 회사 보면 이렇게 뭐 사인하라고 서류 갖다 주면서 여기 사인하라고 여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고요. 아마 한 가지 좀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익자가 회사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그런 걸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쪽에서 원래 그렇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받아서 나중에 이거를 처리를 해준다던가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저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사인을 해줬겠죠. 만약에 회사에서 그거를 뭐 다 갖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사인을 해줬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제 거의 다 낫고 회사를 제가 출근해서 한 달 이상 좀 다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격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보험사 쪽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삼성생명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류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보내드렸죠. 직접 예전에 띄었던 서류들하고 다 보내드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없지?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한 5일째 되는 날인가 전화를 해봤어요. 삼성생명에. 그랬더니 수익자가 회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전에는 이제 한 2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거라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었죠. 이제 저녁 때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수익자가 서류 보내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보내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회사에 수익자로 되어 있더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라고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네가 한 게 뭐 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손가락을 일하다가 손가락이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상해를 입고, 한 피해자가 여기 있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상해보험 단체로 가입을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드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못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사장님, 양심에 하나도 안 걸리세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참,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보다 더 심하게 다쳐서 만약에 불구가 되거나 어디가 장애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럼 분명히 장애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가 완전히 잘라지거나 그래서 장애를 입어서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 보험금은 수익자가 회사로 돼 있으니까 회사에서 갖겠죠. 그리고 안 준다고 버티겠죠.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 대신에
뭐 산재보험 처리해 줬으니까 이걸로 끝이다. 그러겠죠. 아, 그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라도 그나마 좀 보상받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양아치잖아요, 양아치. 안 그래요? 그 서류를 낼 때도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격리를 시켜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받으라고 시킨 거고.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 본인은 알고 있었으니까. 저만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당한 거고요. 그래서 뭐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일정표가 미리 나와 있어서 어쨌든 제가 빠지면 회사에 손해고,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꼬투리를 주는 거잖아요. 무단결근. 맞잖아요, 무단결근. 아무리 내가 화내서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했어도 넌 무단결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꼬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6시까지 출근을 했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출근했냐고. 아, 일정표에 출근돼 있으니까 출근한 거고, 어쨌든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일할 건 일하고 잘잘못 따질 거는 뭐 법원에 가서 따지던 누구한테 따지던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 잘했으면 잘한 대로 하는 거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죠. 거기서 또 막 또 욕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서 뭐 쫓아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장으로. 아, 오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직원 한 명이 또 뭐 오더니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전화 받았는데 저보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화 받았는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에이,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하기 싫은가 보다. 들어왔죠? 그랬더니 또 집으로 또 전화해가지고 왜 들어갔냐고. 왜 들어가긴 왜 들어가. 사장님 전화 왔다고 하니까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또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냐고. 무슨 확인을 해요? 사장님이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확인을 하냐고. 거의 뭐 싸울 듯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한 또 뭐 10분, 15분 동안 연설을 하더라고요. 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고. 어제 잠도 못 자고 해서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고 통화를 종료했죠. 오늘 보니까 일정표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이죠. 예, 권고사직.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찍었습니다. 아,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많이 억울하죠. 그리고 세금 신고도 개인 회사다 보니까 직원이 몇 명 안 내다 보니까 제가 월급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한 350을 받는다고 쳐요. 350 받으면 350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한 280이나 250이나 이렇게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줄어들잖아요. 퇴직금까지. 저는 그게 싫다. 나는 그냥 내가 벌 만큼 세금 신고하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세금 신고가
제가 번 거보다 훨씬 좀 작게 신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제가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를 악용하는 거죠.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저는 뭐 어쨌든 잘렸잖아요. 뭐 공고사직으로 잘렸는데 후회는 안 해요. 최소한 사장이라면 직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내가 확인해 줄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직원한테 욕을 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양아치죠, 양아치. 그래서 일단 회사는 그만두고 오늘 이제 고용보험 가야죠.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방송 한번 찍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막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저는 방송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중에 제가 방송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보실 테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우들을 개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겪으실 테니까 공감하시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테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요. 얘기할게요. 애엄마가 예전에 아마 제 핸드폰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막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빠뜨려 가지고 녹취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제 핸드폰에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사장님하고 통화할 때 제가 어떻게 물어보고 사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욕을 했는지 다 남겨져 있어요. 증거 자료로. 예, 잘 됐죠. 그리고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도 거기서 사장님이 먼저 나왔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녹음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용보험 가서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참고 말하고 싶은데 억울한데 참고 말 못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잘릴까 참고 했다라고 하면은 회사 다니면서 계속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예. 파이코인? 이제 파이코인 한번 좀 잠깐, 그래도 제 방송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파이코인 열심히 누르고 있죠. 네. 욕도 많이 먹잖아요, 저는. 가격을 너무 낮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현실주의자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초기 가격을 뭐 얼마 정도 예상한다라고 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틀릴 수 있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리고
더 마르스, 그 다음에 아쿠아팜. 아쿠아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예전에 제가 게임을 뭐 지금 15년, 20년 전에 게임을 했던 것들은 거의 정액제로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뭐 한 2만 원, 만 몇천 원에서 2만 원, 몇 달 끊으면 뭐 조금 할인해 가지고 했던 그런 게임들. 그 대신에 그 게임들은 게임 안에서 나오는 아이템, 뭐 희귀 아이템이든 어떤 아이템 뭐 조합을 하던 뭐 강화를 하던 어떤 아이템이든 뭐 보석을 드랍을 하던 그런 아이템들은 전부 유저들 간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거의 그런 게임 아이템만 만들었을 뿐 그런 거래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에 뮤라는 게임, 온라인 게임 뮤를 했었는데, 베타부터 했었는데, 막 사냥을 하다가 띵! 해요, 띵! 그러면 축복의 보석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데 소리가 진짜 띵! 아주 청명한 소리로 띵!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왜? 그 당시에 15년, 20년 전, 정확하게 제가 연수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5년, 20년 전에 그 당시에 뭐 3만원, 4만원씩 막 초창기에 막 했거든요. 그 보석 하나에 3만원, 4만원. 15년 전, 20년 전에. 그거 하나 딱 먹으면은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 왜냐면 떨어졌는데 내가 빨리 안 먹으면 다른 애가 와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장비를 사고 했던 기억들.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어떤 방송을 보니까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이후부터 그 사행성 게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이 됐다. 그 회사의 아이템 있잖아요. 최고급 아이템들 뭐 최고급 아이템들은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게임 개발한 회사 뭐 이벤트를 하던 아니면 그런 거를 하던 판매를 하던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만 그 게임을 만든 회사만 부자가 되고 그거를 사야지만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유저들은. 지금 현재 그 게임 뭐 유명한 게임 회사들이 다 생태계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쿠아팜은 이제 신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쿠아팜은 그냥 예전에 모습 그대로 P2E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게임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냥 게임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최고급 아이템들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최고급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거래가 그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거래 수수료를 뭐 5%를 그 회사에서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NFT 거래던 아니면 뭐 어떤 아이템 거래던 뭐 무슨 거래던 간에 희귀 거래던 간에 거래소를 활성화시키고 개인들 간에 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회사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꿈만 같고 힘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게 아니라 기존 회사들처럼 고급 아이템, 뭐 전설 아이템 이런 걸 다 뽑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에서 판매해가지고 회사가 발전하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많이 봐갖고 식상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거는 플레이 투 언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플레이 투 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회사에서 거래소를 활발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 직접적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쿠아팜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팜 제가 얘기를 했지만 NFT 같은 경우는 아쿠아팜 1, 2, 3, 4 뭐 10까지 나오더라도 저는 아쿠아팜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왜? 제 마음속에는 예전에 초창기에 15년, 20년 전에 게임을 했을 때 그 총명한 띵 하는 그런 느낌, 아이템을 받았을 때 그게 현거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만 원 했다. 그런 기억들이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고 그게 진정한 플레이트 언이다 라는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방송을 좀 찍었고요. 앞에 부분에는 제가 조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부분, 이건 꼭 얘기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야 좀 제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뒤에 부분에는 이제 아쿠아팜에 대해서 아쿠아팜 회사 제가 이제 단기로 최초로 먼저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쿠아팜이기 때문에 아쿠아팜에서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개발을 하면 너무 좋겠다. 저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뭐 40, 50대 분, 뭐 30대 후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가 더 좋았다. 유저들 간에 그 게임 안에서 뭐 PK도 하고, PK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장비도 떨구고 했었거든요. 뭐 사기도 많았지만 장사도 하고 그 안에서 활발히 장사도 하고 장사해가지고 돈도 버는 사람도 있고 장사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야지 회사의 이익만을 쫓아서 아이템을 판매를 해서 고급 아이템들을 다 뽑기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RE NFT가 나오는데 RE NFT보다 더 좋은 등급의 어떤 NFT를 회사에서 팔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RE NFT 산 사람들은 다 바보 되는 거죠. 그죠? RE NFT보다 더 좋은 등급의 더 좋은 NFT를 계속 출시를 하면요.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요. 아침에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좀 넋두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